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세계 항공 엔진의 상징으로 불리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인도에게 F414 전투기 엔진의 핵심 기술 80%를 넘겨주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 소식은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니라 국제 방산 질서를 흔드는 지각 변동이었다. 왜냐하면 F414는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미국 군사력의 심장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 어떤 동맹국에게도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인도가 그 첫 사례가 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하고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항공엔진 기술의 변방에 있었다. 그러나 KF-21 보람의 개발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한국의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미국은 서서히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지희 내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 독자 엔진을 완성한다면 아시아 시장에서 지희의 영향력은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미국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자신들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KF-21 같은 새로운 도전자에게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2025년 2월 인도 방갈로르에서 열린 에어쇼 현장, 힌두스탄 항공 대표가 무대에 올라 지희와의 공동 엔진 생산 계약 체결을 발표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단순한 조립이나 면허 생산 수준이 아니었다. 터빈 블레이드 합금, 소재,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 거의 완전한 기술 공유였다. 그것은 30년간 굳게 잠겨있던 미국의 군사기술 금고가 처음으로 열리는 순간이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각국 군수 전문가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인도를 돕는 계약이 아니라 지희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F414 엔진의 상업적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 바로 한국이 KF-21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그 해였다. 그전까지 지희는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엔진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선언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희는 단번에 가장 큰 고객을 잃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했다. 그때 등장한 나라가 바로 인도였다. 인도는 오랜 기간 자체 엔진 개발에 실패해왔고 지희에게는 매력적인 대체 시장이었다. 이번 계약에서 지희가 인도에 넘긴 기술 이전 비율은 무려 80%, 항공엔진 산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위험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지희는 밀어붙였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선택지가 없었다. 인도와의 협력이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된 것이다. 기술 이전의 대가로 지희는 인도의 테자스 MK2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엔진의 주요 부품 70% 이상을 현지 생산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인도는 이를 자국의 역사적 승리로 포장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세계 언론들은 이를 두고 미국이 처음으로 기술 주권을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발표 이후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 계약이 단순히 인도와 미국의 협력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것은 세대 교체의 신호였다. 지희가 기술을 넘긴 이유는 인도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분명히 한국의 존재가 있었다. 한화의 개발 속도, 정부의 투자 규모, 그리고 국산 엔진의 성능 목표는 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왜 미국은 인도에게 80%의 기술을 넘겨주었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인도태평양 전략, 즉 중국 견제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KF-21이 보여준 기술 자립이 미국의 심장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지희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기술 독점으로 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길을 택했다. 기술을 나누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려는 전략.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은 한국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이 기술을 판 그 순간 이미 세상은 KF-21의 성공을 인정한 셈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도에게 F414 기술의 80%를 넘기기로 한 진짜 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겉으로는 인도를 끌어안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희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내린 절박한 선택이었다. 지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F414 엔진의 수익성은 2022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해는 우연히도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한 시점이었다. 지인은 그때부터 이미 위기를 감지했다. 자신들이 공급하던 엔진이 곧 한국의 독자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F414는 오랫동안 세계 4.5세대 전투기의 표준 엔진으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기술은 멈춰있지 않았다. 한국의 KF-21이 추구하는 차세대 엔진은 단순히 출력 향상이 아니라 효율과 내구성, 그리고 유지비용 절감까지 고려한 설계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하는 국산 엔진 프로젝트는 24,000파운드급의 추력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연간 300기 이상의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지희 입장에서는 충격이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단일 터빈 블레이드조차 독자 생산하지 못하던 한국이 이제는 터빈 합금과 냉각 코팅 기술까지 자체 확보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변화였다. 지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가장 충실한 고객이 이제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었다는 것을. 더욱이 KF-21의 완성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국가 기술 독립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국제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희의 공급이 끊겨도 한국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완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 말은 곧 미국이 더 이상 엔진 수출 규제를 통해 동맹국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동안 지희가 한국에 엔진을 공급하면서 얻었던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지희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인도였다. 인도는 40년 이상 국산 엔진 개발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왔다. 카베리 엔진 프로젝트는 진동 문제와 연소율 저하로 폐기되었고 이후에도 자국 내 항공기 엔진 개발은 지지부진했다. 지희에게 인도는 이상적인 파트너였다. 거대한 시장과 낮은 기술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정치적 여건까지. 지희는 기술의 일부를 넘기고 대신 시장을 얻는 거래를 택했다. 그들은 기술을 팔았지만 통제권은 유지하려 했다. 인도 내 생산 비율을 높이되 핵심 부품은 여전히 지희 본사가 관리하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방부 일부 인사들은 80%의 기술 이전은 사실상 기밀 유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지희는 냉정했다. 이미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을 지키는 것보다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기술을 잠그면 시장을 잃고 시장을 열면 기술을 나눠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지희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 뒤에는 분명히 한국의 존재가 있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완성하는 순간 지희의 아시아 시장은 사실상 붕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술 자립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취가 아니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한화,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일체로 움직였고 정부는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지희에게는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이해했다. 한국은 더 이상 엔진을 구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지희를 인도로 이끈 결정적 요인이었다. 지희는 기술을 일부 포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인도는 시장을 얻었고 미국은 외교적 파트너를 강화했으며 한국은 결과적으로 기술 독립을 가속화했다. 이 세 나라의 얽힌 관계 속에서 세계 방산 질서는 서서히 재편되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미국이 정말로 기술을 팔았는가? 아니면 패배를 인정한 것인가? 지희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상징적이었다. 그들의 손끝에서 넘겨진 기술 조각 하나하나가 바로 권력의 이동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F414 그 자체로 향한다. 지희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엔진, 그리고 그 엔진이 왜 30년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 다음 장에서는 F414 엔진의 비밀, 그리고 F414 엔진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 항공전력의 심장이자 냉전 이후 30년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지배한 상징이었다. 지희가 이 엔진을 통해 얻은 영향력은 단순한 산업적 성공을 넘어 외교적 지렛대 역할을 했다. 한 나라가 F414를 도입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기술, 미국의 정비체계, 미국의 무기 생태계에 들어온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지희는 F414를 엔진이 아닌 시스템이라 불렀다. 기술의 수출이 곧 권력의 확장인 시대, F414는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이 엔진은 F404의 후속 모델로 1990년대 초 미국 해군의 차세대 함재기용으로 개발되었다. 개량형 압축기와 터빈,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출력과 신뢰성을 모두 높였다. F-A18, 슈퍼호넷, 스웨덴의 그리펜 2, 인도의 테자스 MK2 등 세계 각국의 전투기에 장착되며 수많은 실전 경험을 쌓았다. 최대 추력은 F터버너 작동 시 약 22,000파운드,
건조 중량은 약 1100kg, 출력 대비 무게 비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도 장시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하는 내구성은 여전히 표준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술력 뒤에는 시대의 한계가 있었다. F414는 본질적으로 4.5세대 전투기용 플랫폼을 위해 설계된 엔진이다. 즉, 스텔스 기능이나 초음속 순항, 복합 임무 수행 등 5세대 이상의 요구 조건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 결과 KF-21처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기체에는 구조적으로 부적합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추력 대비 중량비에서 KF-21이 목표로 하는 수치는 약 2.1대 1인데 F414는 최대 1.8대 1 수준에 머물렀다. 기술적으로 더 이상 큰 발전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GE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한계에 그치지 않았다. 비용 구조가 심각했다. F414 한 기의 단가는 약 500만 달러 수준이지만 유지보수와 수명주기 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운용비는 3배 이상이었다. 고가의 유지비는 중소국가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이는 GE의 시장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KF-21용 엔진은 국산화 부품 비율을 높여 동일 출력 대비 약 30% 이상 저렴한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게다가 부품 교체 주기도 짧아 유지보수가 훨씬 용이했다. 이런 경제성의 차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었다. 기술 독립의 상징이었다. 미국산 엔진은 언제나 정치적 조건과 수출 규제를 동반했지만 한국산 엔진은 그 제약에서 자유로웠다.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신흥국가들은 점점 GE 대신 한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안정성과 가격,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중시했다. 이 흐름은 GE에게 위협적이었다. 더 이상 미국산이라는 이름이 신뢰의 보증이 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또한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F414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은 동일했다. 30년 동안 검증된 완성도. 이것은 안정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혁신의 정체를 뜻했다. GE는 F414의 신형 블록 업그레이드를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반면 한국은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했다.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세라믹 열차폐 코팅, 복합 재질 압축기, all from scratch.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방식이었다. 이 혁신이야말로 GE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다. F414의 시대는 분명 막을 내리고 있었다. GE의 기술은 여전히 존중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KF-21과 한국형 엔진이 보여주는 성장 속도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세대 교체였다. 기술 패권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GE가 인도와의 계약으로 시간을 벌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F414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얻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제 한 가지 진실이 명확해졌다. F414는 과거를 상징하고 한화의 한국형 엔진은 미래를 상징한다. 그 교차점에서 세계 항공산업의 질서가 다시 짜이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국가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니다. 바로 한국이다. 다음 장에서는 한화가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던 엔진 자립을 현실로 만들어냈는지 그 숨은 이야기로 들어가보자. 한국의 하늘은 지금 조용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신공장.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젊은 기술자들이 불꽃을 일으키며 엔진의 심장을 다듬고 있다. 그들이 다루는 것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그리고 기술 독립의 상징이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터빈 블레이드 한 장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고온 합금, 세라믹 코팅, 냉각 채널 설계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해내고 있다. 세계에서 이 기술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이제 한국뿐이다. 한화가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엔진은 KF-21에 탑재될 예정인 차세대 터보팬 엔진이다. 목표 추력은 24,000파운드급. 이는 F414보다 약 10% 이상 높은 수치다. 한화는 단순히 출력 향상에 그치지 않았다. 효율과 내구성, 그리고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기존 GE 엔진이 고온 영역에서 4,000시간을 버틴다면 한화의 프로토타입은 4,500시간을 견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이 엔진은 모듈형 설계를 채택하여 부품 교체가 빠르고 정비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다. 이러한 구조는 전투기 운용비를 줄이는 동시에 전시에 빠른 수리 능력을 제공한다. 한국이 이 기술을 완성한다면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속도였다. 일본의 XF9 엔진은 30년이 넘도록 개발 중이지만 아직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인도는 카베리 엔진의 실패 이후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터키조차 롤스로이스와 협력 문제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단 5년 만에 시제품에서 양산형 프로토타입으로 진입했다.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기술력만이 아니라 추진력, 즉 정보와 산업계, 군이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이는 한국식 조직력이 그 비결이었다. KF-21 엔진 개발은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었다. 한화는 엔진을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부른다. 그들에게 이 엔진은 금속과 연료의 조합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상징이다. 실제로 한 젊은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 날 수 있는 날개입니다. 이 한마디는 한화가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는 열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볼트 하나하나가 미래의 독립을 위한 나사로 조여지고 있었다. 현재 한화의 창원 공장은 연간 300기 이상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시험평가 장비 또한 자체적으로 구축되었다. 모든 것은 자립형 구조로 설계되었다. 한화의 목표는 명확하다. 2035년까지 완전한 국산 엔진을 KF-21에 탑재하는 것. 이는 단순히 기술적 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독립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완제품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을 장착한 순간 그 제한은 사라진다. 한국은 비로소자기 판단으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 변화는 한국 산업 전체에 거대한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엔진 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들만 200개가 넘고 관련 인력은 1만 명에 달한다. 항공 소재, 정밀 가공, 열 처리, AI 기반 제어 기술까지 산업 전반이 성장했다. 단일 엔진 프로젝트가 국가의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조립국이 아니다. 스스로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인증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났다. 더욱이 한화는 엔진을 KF-21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 차세대 무인 전투기, 초음속 순항미사일, 6세대 전투기용 고온 터보팬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른바 KF-2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군수산업을 넘어 우주항공 엔진 기술로 이어지는 도약의 단계에 들어섰다. 한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부품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한국은 이미 유럽과 중동 일부 국가에 항공 엔진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동 연구 제안도 늘고 있다. 한화의 목표는 명확하다. 기술의 완전한 국산화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대체 공급망으로 자리 잡는 것.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주도하던 엔진 시장에 한국이 새로운 축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KF-21 엔진이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나라로 나아가고